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내면에선 그 욕구들이 막 돌고 있는 거잖아요. 밖으로 분출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8년을 누워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엄마한테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더 슬픈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아까 우리 식구님 얘기하셨지만 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살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더 비참한 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체력의 상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상태인 거죠. 이게 정말 그것도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게 엄마라는 게 참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상황이 이 대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B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그걸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사실 말로는 못하죠. 절대 그런 말을 못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엄마와 딸의 죽음을 매개해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라는 친구인데 간병인으로 그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게이를 이제 뽑은 이유는 B가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절대로 입으로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봐 엄마가 늘 그것도 너무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간을 키우면서. 근데 이제 게이라고 하니까 우리 레이를 이제 고용을 하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B하고는 너무 잘 맞는데 같이 침대에서 뭐 이상한 옷 입고 막 춤을 추질 않나 그 행동 상태가 좀 불안정하고 말도 너무 많고 해서 엄마가 이제 잘라버리죠.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때부터 또 B는 레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이제 막 그 모든 걸 거부하면서 막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레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레이를 통해서 이제 B가 엄마에게 죽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을 하는데 그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가 편지를 못 쓰니까 레이가 B의 이야기를 받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엄마가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인 거죠. 글쎄요, 엄마가 그래서 딸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같이 죽으면 모를까? 죽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같이 죽는 줄 알았어요. 침대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장면 기억나세요, 조이님?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같이 준비한 줄 알았어요. 같이 죽는 것을. 그쵸? 한참 같이 음. 누워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죽음의 과정을 아주 현실적으로 천천히 단계별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편지를 엄마가 읽고 엄마가 처음에는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이제 자기가 먹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예를 들자면 뭐 약을 먹는데 입을 벌리고 꾸역꾸역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한 줌을 먹고 그다음에 물을 또 마시고 포기하지 마. 끝까지 넘겨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려면. 근데 그게 사실은 얼마나 역설이에요. 죽어가는 과정인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과정 자체를 가는 그 단계가 너무 가슴 아프고 비참하면서 저는 사실 막 눈물이 났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게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 친구가 어떤 무슨 성과가 있거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저 친구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엇일까? 근데 이 친구는 맛도 못 보고 아무것도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본의 어떤 구성상으로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딱 그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친구가 나와서 춤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레이 오브 라이트라는 마돈나의 노래인데 그 음악이 나오면 막 신나게 정말 땀을 흘릴 정도로 춤을 춰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그 직전에 그 레이하고 비하고 캐서린하고 그러니까 셋이 파티를 하죠. 근데 그 파티의 의미가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출발선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유로 가는 것이다라고 작품은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연이 다 끝나면 이 무대가 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밖에 비집의 정원이나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이렇게 무대가 올라가면 밖에 우주가 나올 줄 알았어요. 우주가 나와서 막 날개를 달고 비가 막 천사처럼 막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그 정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원히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쨌든 자유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걸로 조금 마감이 되는 그런 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뭐 무대가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콘크리트 벽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막 갈라져 가지고 막 정말 날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 위에 이 친구가 그 만들고 있는 귀걸이가 그러니까 그 귀걸이는 만들 수 있나 봐요. 그게 이제 취미로 손을 간신히 움직여서 귀걸이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귀걸이들이 벽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마른 벽과 그 반짝이는 귀걸이들이 또한 역설을 만들어내면서 반전을 만들어내고 그거 자체가 그 작품의 어떤 분위기와 또 우리 비의 어떤 심리를 상징하는 그다음에 투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그다음에 뭐 침대 있고 약병들도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인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서재처럼 이렇게 책상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 마지막에 올라가서 정원이 나오는 그 장면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조선일보 공연 담당 기자분께서 쓴 글을 봤어요. 근데 이 작품을 굉장히 호평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좋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작품을 다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또 같이 본 입장에서 저희가 끝나고 이제 식사하면서도 얘기를 짧게 나눴거든요. 근데 그때 음, 그날은 제가 저와 입술님의 감상이 되게 다르다고 느꼈었어요. 음, 이렇게 정리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하게 느낀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날에 제가 기억나는 27님의 감상은 모녀 이야기,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하신 것들이 주가 되는 엄마가 딸을 정말 죽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부모가? 이런 음. 얘기를 그날도 하시고, 또 이제 딸이 엄마한테 편지 쓴 내용 중에 미안해 엄마, 그리고 뭐 사랑해 엄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굉장히 감동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저는 또 반면에 그 이제 간병인이자 친구로 만나게 되는 레이 있잖아요. 레이몬드를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어쨌든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잖아요. 그 죽음으로의 가는 해방. 이런 음, 거를 성취할 수 있게 되고 그 친구가 보여주는 판타지로의 세계들. 그런 것들이 또 저는 그런 우정에 또 감동을 또 받았었거든요, 잔잔하게. 음, 그래서 이제 이게 3인이 나오는 극인데 관계성을 제가 본 관계성과 또 27님이 본 관계성이 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또 그게 재밌었거든요, 그날. 맞아요. 그래서 네, 모녀로서의 그런 관계성도 볼 수 있고 전 또 이제 친구가 줄 수 있는 위로와 소통들 그런 게 저는 또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것 같은데 친구가 오면서 느껴지는 그 생명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계속 죽는 얘기를 사실 하잖아요. 죽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음,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어쨌든 계속 죽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레이몬드가 등장함으로써 굉장히 공연이 생명력이 빵빵 넘치는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레이라는 역할이 왜 이렇게 우리 비를 이해를 잘할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뭐 간병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레이도 병을 겪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음을 생각해 보고 그 과정까지도 기억을 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비를 더 이해를 잘하고 비에 대한 어떤 그 상태를 같이 뭐 이렇게 놀아준다거나 이렇게 막 정말 미친 듯이 같이 뛰어놀고 이 비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레이가 정말 충분히 풀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라고 봤더니 그 과정이 이제 레이한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 레이는 어쨌든 삶을 선택한 것 같고 살아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캐서린한테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있었던 인물이고 저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레이가 이 과정을 단계별로 잘 처리하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문에서 한번 딱 쳐다보고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그래서 공연 끝나고도 그 장면이 많이 남았고, 사실 제가 그날 엄마 얘기를 많이 한 건, 이제 엄마와 딸? 그 관계성에 제가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금 와 닿아서, 또 제가 엄마다 보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품이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작품이기는 해요. 이게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이 작품이 3월 24일까지 해요.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공연장이 좀 멀긴 하지만 또 그쪽에 계신 분들은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 꼭 가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2016년에 리우의 패럴림픽을 마지막으로 나갔다가 그 휠체어를 탄 스프린트 선수가 있는데 마리케 베르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경기를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선택을 하셨대요.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분은 사실은 뭔가 자기가 성취감이 있잖아요. 올림픽도 나가서 상도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실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궁금증을 끊임없이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삶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굉장히 밝고 역설이 가득한 매력 있는 작품이었는데 뭐 이분이 죽고 싶다는 욕망은 출발선이 좀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존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 작품 별점, 이러면 안 되는데, 한 4.7? 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제가 이거 한 중에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꼭 보러 가세요.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이 작품을 초연 때 사실은 리뷰를 조금 했었어요. 그때는 마니아로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 작품이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베스트로 뽑혀가지고 사인 프로그램북도 받고 포스터도 받고 대본집도 받아가지고 올해까지 지금 그 문구들이 계속 예매 페이지랑 공식 홍보 문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는 작품이었는데 기획사 대표님이 1인으로 하셔가지고 금방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신 분이라. 서경 음, 대표님이. 그래가지고 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제가 8년 전인가에 썼던 문구를 이 마무리로 쓸게요. 이 작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번에 번역이 달라졌는데, 우리 모두 마음 장님이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다른 공연 리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